한국은 그저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마주한 장면이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경험을 한 걸까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바라본 놀라운 이야기 안나. 경유지에서 눈을 뜨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항공 국제선 승무원 안나 로마노바입니다. 열해의 겨울을 구름 위 창백한 하늘에서 맞이한 베테랑이죠. 승무원 생활이 선사하는 가장 소중한 특권은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숨쉬듯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 LA로 향하던 23번 항공편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솔직히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나, 한국 인천에서 48시간 경유해야 해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담긴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그저 일본 주변의 작은 반도 국가라는 희미한 인상만이 제 기억에 자리하고 있었죠. 화려한 관광지도 아닌 곳에서 이틀이나 허비해야 한다니. 비행 일정이 꼬이면 늘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구름 바다를 응시하며 밀려오는 짜증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옆자리의 드미트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숙박은 회사 부담이니. 그저 잠시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감각을 사로잡은 것은 예상치 못한 정돈된 고요함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끊임없는 소음과 혼잡함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이곳의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입국장을 지나 수화물 수치대로 향하는 길에 세련된 디자인의 로봇이 우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약 1m 높이의 친근한 외형을 한 안내 로봇이었죠.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완벽한 억양의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언어를 어떻게 알아차린 거지? 로봇의 화면에 러시아 국기가 우아하게 펼쳐지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항공편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감탄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첨단 기술이 이토록 친근하고 우아하게 일상에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봇의 부드러운 안내를 따라 수화물 수치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짐을 찾은 후 또 다른 놀라운 서비스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수화물 배송 서비스라는 세련된 디자인의 안내판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갖춰 입은 직원이 미소와 함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의 짐을 호텔로 직접 배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QR코드만 스캔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호텔에 자동으로 배송된다는 말씀인가요? 직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짐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입국하시면 됩니다. 객실에 도착하실 때쯤 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드미트리의 눈동자가 경이로움으로 빛났습니다. 짐 없이 입국이라니 상상조차 못했어. 단 몇 번의 터치스크린 조작만으로. 저희의 무거운 캐리어는 세련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도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48시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갈 것이라 여겼던 경유지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움의 순간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서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러시아의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손을 씻고 나오는 길에 한 젊은 남성이 청소 중인 아주머니 옆을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짧은 인사와 함께 살짝 숙이는 고개의 각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장면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작은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소 노동자에게 존중의 인사를, 그것도 이토록 자연스럽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라면 청소 노동자는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존재할 뿐 굳이 인사를 나눌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직업,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짧은 순간은 이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질이었으니까요. 공항 로비로 나오자 갑자기 드미트리가 창백한 얼굴로 휘청거리며 가까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단지 혈당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아.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벽면에 설치된 선명한 적색의 비상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달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세련된 디자인의 의료 지원 로봇이 신속하게 저희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로봇의 화면에는 의료진과 연결된 화상 통화가 즉시 나타났고 유창한 러시아어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드미트리의 상태를 침착하게 설명하자 로봇은 즉시 기본적인 생체 징후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혈압, 심박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문 의료팀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신속하게 포도당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15분 후 드미트리의 안색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였다면 기사감도 되지 않았을 거야. 그저 체력이 약한 외국인 관광객 정도로 넘어갔겠지. 그 말에 저희 모두 공감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 현실, 그것도 외국인이라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이 자명했습니다. 의료진은 드미트리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비용에 대해 물었을 때 놀랍게도 외국인 응급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료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겠네요.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중심에 언제나 사람이 있구나. 소피아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안나, 여기서 이틀을 보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러게.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유가 아닌 것 같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저희는 호텔로 향하는 세련된 리무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정돈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48시간이 어떤 예상치 못한 경험들로 채워질지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리무진이 호텔 현관 앞에 부드럽게 정차했습니다. 2명의 단정한 차림의 직원이 문 앞에서 준비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여느 고급 호텔의 일상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했지만 곧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안나 로마노바님, 소피아 페트로바님, 드미트리 이바노프님, 엘레나 쿠즈네초바님 환영합니다. 직원이 저희 각자의 이름을 완벽한 발음으로 호명했을 때 네 사람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경이로웠던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도브로 포잘로바트 브 코레우.
유창한 러시아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전하는 직원의 미소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우아한 손짓과 함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항 시스템에서 전송된 정보입니다. 저희는 모든 손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대리석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호텔의 독특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과시적인 화려함보다는 세련된 절제미가 돋보이는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된 한국 전통 공예품들이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마자 저희를 반긴 것은 약속대로 안전하게 배송된 짐과 함께 우아한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철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그 옆에는 러시아에서 오신 소중한 손님을 환영합니다라는 정성 어린 메시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군. 엘레나가 객실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경험해봐. 예상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세련된 디자인의 태블릿이 호기심을 자극해 터치해보니 직관적인 스마트룸 컨트롤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부터 커튼 개폐, 실내 온도 조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기기로 완벽하게 제어 가능했습니다. 이것 좀 봐. 커튼이 마법처럼 움직이네. 태블릿을 살펴보던 소피아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창문 앞에 우아한 커튼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양쪽으로 열리면서 인천 시내의 파노라마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황금빛으로 물들인 도시의 실루엣이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럭셔리 기술이 아니라 드미트리가 창가에 서서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려의 예술이야.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과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한 섬세한 도구로 존재했습니다. 지친 여행객의 마음을 읽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에 잠시 몸을 맡기니 장시간 비행의 피로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몸의 굴곡을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매트리스의 감촉이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호텔은 단순히 하룻밤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여행객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문화적 경험의 장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섬세한 배려, 기술을 통한 편의성, 그리고 직원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드미트리가 사색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이 호텔 경험을 꼭 공유해야겠어. 이런 서비스 철학은 진정 배울 점이 많아. 정말 그래. 엘레나가 깊이 공감하며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 미묘한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어.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48시간은 단순한 경유가 아닌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예감은 점점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제공하는 정갈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인천 도심을 잠시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홀로 도시의 숨결을 느끼는 고독한 산책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거리는 잔잔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보도블록 위를 걸으며 이 도시만의 독특한 리듬을 감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소담한 공원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은빛 머리에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균형을 이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 두 명의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깔끔한 교복 차림의 소년과 정장을 갖춰 입은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의 동시에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양쪽에서 부드럽게 부축하여 안정적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맙구나, 괜찮아. 잠시 어지러움이 찾아왔던 것 같구나.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학생과 직장인은 할머니가 괜찮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목적지를 정중히 물은 후 학생은 할머니의 팔을 정성스럽게 부축하고 직장인은 할머니가 끌고 있던 무거워 보이는 손수레를 대신 끌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까, 학생? 할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이 아침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일찍 출발했거든요. 소년의 맑은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란히 걷던 직장인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작은 시장 입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학생은 공손한 인사와 함께 학교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직장인은 손수레를 시장 안쪽까지 정성껏 밀어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적인 장면은 제 기억 속에 강렬한 인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모스크바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쁜 도시의 아침 러시아워, 출근과 등교가 시급한 시간대에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곳. 이곳의 진정한 발전은 화려한 외형의 기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가치관이구나. 오후가 무르익을 무렵 저희는 함께 현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호텔의 컨시어지에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진정성 있는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인근의 전통 삼겹살 식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곳인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식사 문화를 가장 진정성 있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컨시어지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테이블 중앙에는 특별히 설계된 굽는 철판이 내장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그 주변에 편안하게 둘러앉아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독특한 방식의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기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연기가 눈에 띄는 불편함 없이 천장의 정교한 환기 시스템으로 곧바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소피아가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희의 미묘한 혼란을 눈치챈 젊은 여성 직원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처음 방문하셨군요. 삼겹살은 직접 구워서 신선한 상추에 싸서 드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곧 정성스럽게 준비된 트레이가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생고기 슬라이스부터 다양한 종류의 채소, 그리고 여러 가지 색감의 소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능숙한 동작으로 가스레인지를 켜고 철판을 예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향해 살짝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첫 경험이시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밝은 미소와 함께 안심시켰습니다. 직원은 놀라울 정도로 숙련된 손놀림으로 고기를 철판 위에 올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퍼져나가는 고소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고기가 완벽하게 익자 직원은 전문가다운 동작으로 가위를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정확하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드셔보세요. 직원은 갓 익은 고기 한 점을 정성스럽게 집어 싱싱한 상추 위에 올린 다음 알맞은 양의 구운 마늘, 매콤한 고추, 그리고 특제 양념장을 조화롭게 더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정교하게 접어 완벽한 한 입 크기의 쌈을 만들어 공손히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정성스러운 쌈을 한 입에 받아들였습니다.
입안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고기의 진한 고소함, 상추의 청량한 신선함, 양념의 깊은 풍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환상적이네요. 감탄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직원은 기쁨이 묻어나는 미소와 함께 나머지 세 사람에게도 같은 정성으로 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저희에게도 직접 시도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희는 어설프나마 각자의 방식으로 쌈을 싸서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서툴면서도 즐거운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식사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사회적 의식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손님이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식당 문화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껴. 마치 누군가의 가정집에 초대받은 것 같은 친근한 분위기랄까? 저도 깊이 동의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의 공유였습니다. 풍성한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근처의 현대적 무인 카페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뉴 선택부터 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세련된 디자인의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감시 카메라조차 보이지 않네. 그러게 러시아였다면 무단 취식으로 인해 가게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을 텐데. 이렇게 사람의 양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삼겹살 식당에서 경험한 따뜻한 정성의 서비스와 무인 카페의 절대적 신뢰 시스템, 이 두 가지 상반된 듯한 경험이 공존하는 사회.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야. 사람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문화, 그리고 그 신뢰에 부응하는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 맛의 경험을 넘어 한국 사회의 심층적 가치와 신뢰의 문화를 체험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닐까? 단순한 경유지라 여겼던 이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인간적 온기의 풍경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저녁, 저희는 각자의 하루 경험을 나누며 호텔 라운지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택시는 어떻게 예약하면 좋을까? 드미트리가 여유로운 동작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현지 택시 앱이 있어. 한번 사용해 볼게. 그는 신속하게 앱을 설치하고 실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앱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언어 설정을 감지하여 러시아어 인터페이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목적지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이 직관적이고 간결하여 어떤 어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 이 사용자 경험은 정말 탁월하군. 모든 메뉴와 안내가 완벽한 러시아어로 제공되다니. 예약 절차가 완료되자 화면에 운전사의 정보와 함께 특별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고객님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향해 경이로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외국인을 위한 배려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예약한 택시가 분 단위로 정확하게 약속된 시간에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사님이 약간은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모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기사님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제 러시아어가 많이 서툴러 죄송합니다. 앱에서 기본적인 인사말만 배웠어요. 편하게 러시아어로 대화하셔도 됩니다. 제 스마트폰의 번역 앱이 실시간으로 통역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러시아어로 말을 건넬 때마다 기사님의 스마트폰이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한국어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기사님의 답변 역시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로 통역되었습니다. 비록 기계 번역 특유의 어색함이 없지 않았지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출국 수속을 위해 터미널 내부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일행과 떨어져 혼자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첫날 공항에서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와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즉시 알아보셨습니다. 아,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재회에 제 마음에 뭉클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며칠 전 스쳐 지나간 외국인의 얼굴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떠나시는군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물음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이 나라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대하는 문화. 그것은 어떤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건축물보다 더 깊은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출국장을 향해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단 이틀간의 경유가 어떻게 이토록 의미 깊은 경험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짜증 섞인 불만으로 맞이했던 일정 변경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공항, 이 도시,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제 내면에 작지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약속을 새겼습니다. 다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지로 다시 찾아오리라. 비행기에 탑승하여 창가 좌석에 편안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지난 48시간을 떠올리자 자연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손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출국장 근처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 구입한 정교한 전통 문양의 열쇠고리였습니다. 선명한 진홍색 비단에 금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태극 문양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설명해 주길, 이 태극 문양은 음양의 조화와 우주의 균형을 상징하는 한국 철학의 근본적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섬세한 공예품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돌리며 이틀간의 경험들이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적 온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나라,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문화적 가치관.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하며 인천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구름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득 다른 나라에서 온 승객들을 대하는 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친절했을까? 혹시 기계적인 서비스에 그치지는 않았을까? 진심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했을까? 태극 문양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경험한 그 진심 어린 따뜻함을 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리라고. 경유지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을 제 삶의 영원한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현재 순항 고도에 안전하게 도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장의 차분한 안내방송이 객실 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단 48시간의 짧은 경유지에서 저는 평생 간직할 값진 추억과 깊은 통찰을 선물 받았습니다. 첨단 기술,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뿌리 깊은 문화적 정체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국. 그곳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꼭 다시 찾고 싶은 특별한 목적지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짧은 만남이 인생의 관점을 바꿔놓는 경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본질적 가치가 아닐까요? 내면의 성장을, 가슴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여정.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경유지의 온기. 내 영혼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을 따스한 기억. 그리고 그 온기는 모스크바의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제 내면을 따뜻하게 지켜줄 소중한 불씨가 되리라 믿었습니다.